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재명 점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점집에는 매우 귀한 손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손님입니다. 우리 김혜경 법카 사건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명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때 김혜경 법카라고 하셨는데, 제가 권익위에 다시 고발했던 것처럼 이거의 법카의 주범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법카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재명 법카 사건의 공익제보자입니다. 네. 자, 오늘 이게 뭐 1시간으로도 부족할 수 있을 정도로 궁금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자, 제일 먼저 가장 최근에 우리 조명현 씨께서 조사를 다녀온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조사 다녀오셨죠? 지금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제가 조사 다녀온 지 2주가 조금 넘은 것 같고요. 네. 그때 당시 오전 10시 좀 전에 들어가서 저녁 8시 정도에 하루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와, 그러면 거의 뭐 한 10시간 정도? 식사 시간 좀 빼면 9시 정도? 네, 맞습니다. 와, 되게 이게 거의 피고인 조사 수준인데 참고인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조사하는 경우가 없는데 검찰에서 아주 신중하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 어쨌든 그 관련돼서 저희가 궁금한 것 중에는 증거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증거를 확보한 그 계기라든지 갖고 있는 증거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러프하게라도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증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경기도청에 들어가고 나서 두 번째 날부터 그 배소연 씨 갑질이 시작됐고요. 그때 당시에 퇴근을 하고 나서 아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잘 알고 계시는 소고기 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이제 소리 지르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니, 둘째 날부터? 네, 갑질은 둘째 날부터 있었습니다. 네. 야, 그럼 배소연 씨는 이미 그러면 그때 경기도청에서 네. 김혜경 씨의 의전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성남시장 시절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배소연 씨는 계속 그 팀에 있었고, 네, 맞습니다. 우리 조명현 씨는 이제 중간에 이제 그 팀으로 발령받아서 이제 들어간 거고. 네, 배소연 씨가 저를 이제 같이 사모님 모시는 일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제가 경기도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어요? 저는 성남시에 있는 산하재단에서 15년 정도를 제가 공연 진행하는 일과 그다음에 의전 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원래 의전 업무를 주로 하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도청으로 가게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배소연 씨가 이렇게 콜이 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럼 배소연 씨하고는 뭐 이전부터 이렇게 막 지인 사이고 그랬나요? 혹시?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시장이 전 시장이 당선이 됐을 때부터 저희가 그때부터 연을 맺어가지고요. 뭐 안지는 한 10년이 넘었죠. 그럼 배소연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네. 그럼 이재명 대표와의 뭐 접점은 특히 없던 상황에서 도청을 들어간 건가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들, 뭐 저희 회사에서 같이 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행사들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이재명 당대표하고 김혜경 씨하고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명현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겠다, 부부가.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행사 들어가기 전에 다른 공간에서 저랑 얘기할 때도 저랑 그 사적인 얘기도 나눌 정도였으니까 이제 콜을 받아서 갔는데 네. 가자마자 바로 첫 이슈가 이제 소고기 이슈가 터진 거네요. 네, 소고기를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주문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때 당시 이제 퇴근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니까 옆에서 이제 아내가 듣고 있다가 일을 이제 그만두라고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가자마자. 네,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걸 요청한 거예요? 정육식당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김혜경 씨, 이재명 씨 자택으로 소고기를 사가지고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소고기를 정육식당에서 이제 식당 이름으로 영수증을 끊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전에는 그게 됐다가 이제 식당에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식당에서 정육식당 영수증을 끊어주는 게 불가능해요? 그 뭐냐면은 고기만 사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그 고기를 식당에서 식사한 것처럼 영수증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육식당은 그렇죠. 고기 사는 가격과 또 거기서 구워 먹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수증을 이제 정육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끊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정육식당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그 소위 말하는 업무 오더가 좀 비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업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이게 되고 안 되고만 제가 생각을 했었지 이게 상식적인지 비상식적인지를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듣기로는 우리 이제 변호사들은 이제 회계 이런 거, 세무 이런 거 다 고려를 하잖아요. 딱 듣는 순간 아, 소고기를 거기서 안 먹었는데 먹은 것처럼 하고 소고기를 갖다가 사적으로 쓰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뭐 이미 계속 해왔던 일을 저한테 업무 지시를 한 거고요. 아, 그러면 조명현 씨가 있기 전부터 다 그렇게 해왔었군요. 네,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전임자가 있었는데 전임자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임자가 네. 방식을 저한테 알려줬고 네. 저는 그걸 당연히 이제 업체한테 물어봤고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다 그게 안 된다고 배소연 씨한테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배소연 씨가 그걸 듣고 왜 그전엔 됐는데 제가 오고 나서 안 되냐라고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욕을 하던가요? 뭐 예를 들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거나 뭐 욕까지는 아니었는데 큰 소리 치고 소리를 많이 질렀죠. 그거를 제가 아내가 듣고 있다가 납득이 안 가니까 아무리 회사라고 해도 일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공무원이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만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조명현 씨가 그만둘 때까지 소위 말하는 그 업무를 한 몇 달을 하신 거예요? 제가 3월에 입사를 해서 네. 이재명 그때 당시 대선 후보가 그만두는 10월까지 10월 26일까지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와, 그러면 근 8달 정도의 네, 맞습니다. 업무를 본 거네요. 그래도 웬만한 업무는 다 관여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큰 문제의식이 아니라 이제 본인은 이제 신참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아,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 뭐 이 생각만 했겠네. 당시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배소연 씨한테 의전을 받는 걸 제가 봐왔었고요. 그 다음에 김영현 씨가 관용차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간부들도 의전을 하고, 당시 성남시청 공무원들도 의전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당연히 업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업무라고 제가 받아들였지, 이게 뭐 맞고 틀리고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아까 질문 주신 거에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했을 때 아내가 이제 그만두라고 하고, 저는 대한민국 가장이잖아요. 일을 시작했는데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제가 아내를 설득을 했죠. 나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한 3일 정도를 제가 설득을 해서 그러면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면은 제안을 했던 게 어디 신고하거나 이럴 건 아니고 이렇게 일하는 건 아니니까 내용을 증거를 모아서 배소연 씨한테 가서 직접 얘기를 하고 이런 게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아내가 제안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했죠. 녹음도 있고 뭐 물건을 사면 아무래도 이제 영수증도 찍어놓고 다 그건 업무의 일환으로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배소연 씨가 요구를 했어요. 텔레그램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보고하길 바랬어요. 보고해라. 네네네. 아, 그거 말고 또 어떤 종류의 뭐 증거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증거가 아니라 서류. 그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기간 동안 있었으니까 그 양이 상당량이죠. 8달짜리.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배소연 씨한테 3번이나 4번 정도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아, 이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군요. 갑질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저항을 할 때 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첫째, 야 나한테 그렇게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요구도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약간 세무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좀 약간 틀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경기도청 공무원들까지도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업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잘못됐었으면 그 회계나 이런 거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거를 제지를 했겠죠. 100원 하나 쓸 때도 굉장히 그 절차에 맞게 써야 되는 조직인데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청 공무원 누구 하나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수가 배소연 씨 없었죠. 이외에 다른 공무원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했네요. 네, 누구 하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었던 상태였습니다. 네. 와, 그럼 아예 인식을 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었네요. 네, 당연하게 뭐 다들 영수증 갖다 주면 처리해주고 그러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어도 법률이나 회계 이것까지는 담당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잘못됐었으면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배소연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배소연 씨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이분이 지금 가장 최근 뉴스가 김혜경 법카 뭐 이재명 법카 뉴스가 우리 배소연 씨 재판 최근 뉴스 하나 났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배소연 씨가 다 덮어 쓰려고 아예 작정하고 항소심에서 그래 나 맞다 내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백해버리고 뭐 이랬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제 배소연 씨가 이 혐의가 2개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 자기가 선거법 위반
기명인데 후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용무 처리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 두 번째, 약을 복용하는 그 처방전마다 약 샀는데 그게 자기가 먹으려고 샀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공소사실이 뭐냐면 김혜경이 이제 여러 명, 한 6명 모아놓고 밥을 한 10만원짜리 먹었단 말이에요. 10만원치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자기가 들고 와서 법카로 계산을 하는 바람에 그게 기부행위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하나, 그 다음에 10만원치 기부행위 하나, 이 두 개가 걸렸는데 1심에서 이제 다 유죄가 나와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는데 2심에 올라가자마자 자기가 이렇게 법카를 긁은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유죄라고 자기가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만 다투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항소심에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유동규가 우려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다. 아니, 유동규가 자살하고 싶은데 나 도저히 못하겠더라. 왜냐면 나 죽고 나면 전부 내 탓으로 또 이재명이 다 돌릴 텐데 나 억울해서 그래는 못 간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네. 왜냐면 이거 내가 다 했다. 내가 알아서 결제한 거지. 김혜경도 이거 인지 못했고 이재명도 이거 인지 못했다. 지금 이야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배소연 씨가. 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김혜경 씨하고 연결이 되면 김혜경이 과연 그 6명의 식사 10만원치를 결제해 라고 시켰을까에 대한 우리는 의문이 있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아는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예측되는 게 있으면은 좀 본인의 의견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김혜경 씨랑 배소연 씨만 알고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을 말씀드린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배소연 씨는 항상 사모님한테 얘기를 듣고 지시를 받고 저한테 다시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일을 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었다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좀 예상되는 건 뭐냐면 과연 이런 식으로 법인카드를 썼는데 아니 저도 비서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요 비서가 법카로 결제를 해주지 제가 결제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비서가 결제하는데 제가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는 건데 저기 이 실장님 결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 실장이 지 돈이에요? 지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결제를 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시가 진짜 명시적으로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 상명하복의 그 체계, 배소연 씨가 김혜경의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당시에 처리하고 있었는지를 주변 정황만 알면 사실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서 처음으로 우리 공익 제보자 실명 밝혀지기 전에 이야기했을 때 제일 중요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그 신변 보호였어요. 저분 진짜 개딸한테 진짜 물어 뜯긴다. 큰일 난다. 보호해줘야 된다. 두 번째, 지금 그 이재명 관련자가 4명이 극단 선택을 했는데 김문기 씨를 포함해서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들은 너무 큰일 난다. 이분 보호해야 된다. 그때 권익위에 좀 그 요청을 하면 경찰관서에서 이렇게 바로 즉시로 도움을 주는 걸로 제가 확인했었는데 혹시 그 절차가 진행됐나요? 처음 제보했을 때 저희가 대리신고로 해서 그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었고요. 네. 그때 바로 저희가 연락을 받은 건 아니고 한 달 정도 후에 SNS상으로 제가 공익신고자 지정됐던 걸로 확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경찰 보호를 제가 지금도 받고 있는 상태긴 맞습니다. 스마트워치 받아가지고 제가 갖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경찰이 뭐 간혹 한 번씩 괜찮으세요 이렇게 안부 전화가 오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전화는 옵니다. 아, 전화가 네. 오고 그러면 네. 이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이제 바로 옆에서 출동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네요. 네, 가까운 경찰관이 출동을 하고요. 출동하는 시간이 뭐 바로라고 해도 한 3, 4분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요. 제가 수사심의위원회에 네. 더 강력한 보호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아니 다른 사건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권력자를 상대로요 이렇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요 진짜 사실 많이 위험합니다. 뭐 일일이 제가 다 말은 다 못해도 와 무섭습니다. 온갖 괴롭힘을 다 당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그 썸네일 나오는 이야기도 지금 막 개딸들한테 보복당할까봐 여러분 아시죠? 모텔을 막 전전하면서 집에도 못 들어갔다.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 조금만 들을 수 있을까? 1차 제보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 집 주소나 아니면 뭐 차 번호, 전화번호는 당연히 이제 배소연 씨나 이재명 측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았고요. 그 걱정 때문에 일단 제보를 하기 직전에 저희가 밖으로 집에 있을 수는 없어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름은 호텔이라고 붙여져 있는 데이지만 거의 모텔 수준의 그곳에서 저희가 아내랑 기거를 하면서 1차 제보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집에도 못 들어가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진짜 이게 진실을 밝히는 일이 이렇게나 험난하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응원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본인 생활 다 망가지면서까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본인 희생을 하시는 거거든요. 심지어 저희 그 댓글에 보면 열사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말 많이 하실 정도로 자기 희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건데요.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여전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일 뿐이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 요거 하나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근데 그 중요한 이야기 하기 전에 나이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얼굴이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제가 볼 때 이 어린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일찍 결혼을 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 나이는 제가 78년생입니다. 여러분 자 투샷 잡아주세요. 저 78년생이고요. 여기 78년생인데 저는 이 나이에 가장이 느끼는 책임감과 그런 게 저는 좀 다 너무 잘 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용기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는 존경을 표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또 재밌는 이야기를 또 계속 해봐야 되겠네요. 민주당에서 공식 논평, 공식 입장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인지 여부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자기가 먹는 샌드위치, 자기가 쓰는 샴푸에 사오는 용도, 어떻게 사왔고, 누가 어떤 돈으로 사왔고, 이런 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사법 처리의 가장 큰 이제 축이 될 거고 8시간 조사, 9시간 조사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부분 조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의 인지 여부. 인지 정도가 아니고 주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당시에 뭐 샌드위치만 가지고도 제가 근무하는 내내 매일 먹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용물이나 이런 거에서 관여를 하면서 본인이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자기 통장에서 전혀 나가지 않는데 뭐 전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상당한 부분이 지출이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지사의 직접적인 승인이 있어야 이게 이 모든 거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샌드위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본인 취향에 따라서 매우 디테일한 요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어떻게 사오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본 적은 없다는 거죠. 야, 이거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주면서 야, 이걸로 뭐 샌드위치 사와 라고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가만히 있으니 뭐 어디서 돈이 하늘에 뚝 떨어져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병혜 씨 개인적인 돈으로 사오는 것도 아닌데 네. 묻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의 전임자도 마찬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다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빵 눅눅하다 아니면 야채를 좀 더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금전적인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질문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밖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을 상대로 뭔가 귀족 노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이게 조선시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노예가 있고 막 그런 양반이 있고 이럴 때 양반이 그 노예를 부리듯이 야,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가져와 라고 하고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하대하고 그런 거에 상당히 이렇게 거의 젖어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딱 그런 느낌인가요? 제가 들어갔을 때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하게 받았으니까요. 모든 것들을. 네. 당연하게 저랑 이재명 전 지사가 마주치신 적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 아니면 잘못된 거다. 섬세하고 금액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분이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00만 원 정도까지도 자기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세금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를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도 말 안 하는 거 보면 승인을 하고 있다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카를 얼마나
잘 이렇게 안 들키고 분식회계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금적으로도 안 들키고 막 이런 거를 해내는 요령을 터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일했을 당시에는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이나 이런 종류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가지고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일단은 법인카드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이런 게 조금 점심시간에 주로 제가 결제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넘어가거나 시간의 타이밍이 안 맞으면 영수증을 제 카드로 일단 하고 영수증을 다시 법인카드로 다시 재결제하는 방식을 취했었고요. 식사 시간에 가서 결제하는 네, 방식으로.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에르메스 로션이나 샴푸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는 제 카드로 하고 영수증을 제가 비서실 공무원한테 갖다 주면 제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방식 두 가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사비로 일단 만약에 샴푸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은 샴푸를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주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쓸 거고, 그럼 그걸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전 받는 돈이 뭐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은 뭐 회식하려고 뭐 이렇게 뭐 쌓아놨던 돈의 일부를 각출해서 뭐 주는 방식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되고 하는데, 도대체 그 돈의 출처는 뭐예요, 그러면? 뭐 당시에는 제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요. 뭔 명의로 입금이 돼요? 누구 명의로? 그 돈 입금되는 거는 그 당시에 돈 넣어주는 공무원 이름으로 개인 이름으로 왔고요. 나중에 배소연 씨한테 듣기로는 네. 비서실 내에서 출장비 여비를 모아서 공금처럼 운영하고 있다라고 정도까지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비 같은 거를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중에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줬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출장비 여비가 뭐 어디 뭐 그 도청에서 현금으로 그냥 야 주세요 가져가세요 뭐 그러질 않거든. 그러면 일정 정도 금액을 모았다가 누군가가 쓴다고 영수증은 주고 안 쓰고 그걸 현금으로 받아다 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자체가 횡령이고 그 자체가 분식회계고 범죄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 비자금 조성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지독한 놈이다, 그죠? 차라리 지가 현금 모아놓은 게 있으면 내가 좀 현금 주겠다, 그냥. 차라리 내 현금을 이렇게 주면서 사갖고 와, 그러겠다. 그렇게 했었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했죠. 근데 그거마저도 잘못된 게 뭐냐면 네. 공무원을 사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 이야기도 네. 좀 이제 해볼 건데, 자,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우리 7급 공무원이신데, 네. 그래도 도청 7급 공무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큰 지위에 계신 분이고, 아무래도 이 도청 전체의 어떤 할당된 7급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본인이 역할을 못하면 나머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본인은 다 이렇게 뭐 샌드위치 사러 다니고 청담동에 가서 샴푸 사러 다니고 그냥 그거에만 완전 하루 종일 그냥 그 일에만 그냥 몰입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제가 그런 일들을 하러 다닐 때 소속이 비서실연에들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확인을 안 해요. 오로지 확인하는 사람은 배소연 씨 하나밖에 없었고요. 당시에 배소연 씨 자체도 TO가 없어서 그 비서실 말고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하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무슨 일을 어디서 하는지 몇 시에 출근하는지 이런 것조차도 확인을 안 합니다. 아니 도의 감사나 그 도의 의원들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나 지적이 전혀 없었어요? 네, 제가 다니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제가 지적을 받거나 문제를 삼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와 진짜 이것도 문제다 문제예요. 그죠? 어떻게 이런 게 감사나 이런 데 지적이 안 되죠? 참 그것도 신기한 문제. 그런 회계감사 이런 것도 분명히 할 텐데.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쓰는 샴푸, 자기가 먹는 샌드위치, 그 다음에 자기 속옷, 뭐 이런, 분명히 우리 이 조명현 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히 예측 가능하고 인지를 했을 것이다, 라고 누구라도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디서 수사되고 있느냐? 수원지검 공공조사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수원지검에서 그 대북 송금 사건 그거 마무리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김혜경 법카 사건까지 이렇게 붙이면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수사 올해 마지막 수사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영장 한번 더 칠 수도 있거든요. 수원지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논의를 해볼 거예요. 저는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해야 된다는데 이번에 되게 안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11월 달에 도청 총무과 비서실에다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원법원에다가 이제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당했다라는 이상한 지금 뉴스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저랑 아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증인이고 그 다음에 증거도 제가 분명히 제출을 한 상태인데 구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하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가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결국엔 그게 기각이 되는 걸 보고 나서 저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진짜, 생각을 네.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니 이게 진짜 잘못된 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배서연 씨가 어디 소속이라고요? 총무과 의전팀 소속으로 제가 총무과 들었습니다. 의전팀인데 총무과를 압수수색 안 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압수수색을 하나요? 이런 수사가 어딨어요? 또 사람들이 관전 포인트로 어떤 이야기 하냐면 김혜경은 이제 딱 걸렸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로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이화영처럼 구속이 된다. 에? 그럼 정진상처럼 구속이 된다 했을 때 이재명이 꼬리 자르기 할까요? 이게 와이프도 꼬리 자르기 할까요? 그거까지는 제가 뭐 예상은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난 모르는 일이다. 그거 김혜경 씨가 알아서 했다. 이렇게 나한테 보고 안 했다. 김혜경 씨가 나한테 보고 안 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을 이재명 당대표가 몰랐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7급 공무원이었고 배소연 씨는 5급 공무원이었는데 5급, 7급 공무원들을 보고 이 수많은 예상과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법 의전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주변 공무원들을 보면 이게 과연 김명영 씨만 알아서 이게 가능할까요? 배소연 씨만 누가 배소연 5급 사무관을 보고 이 모든 거를 진행을 공무원들이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 지금 엄청 모청을 높이고 계셔서 그 사법 처리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눠보면 지금 권익위에서 이첩된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를 해서 권익위에서 대검통해서 이첩된 게 네. 한 140여 회의 그 법화 유형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기 직전에 경기도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 가지고 한 100여 회의 그 카드 유용 사실을 발견해내고 그 수사 의뢰라고 해서 저 수원에다 넘긴 게 그게 한 100여 회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공익 신고자가 더 많은 횟수를 찾아냈고 그 140회와 100여 회가 정확하게 포개지는지 아니면 조금 교집합만 있는지는 지금 현재는 잘 몰라요. 그거는 이제 그 수원지검에서 알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그건 잘 몰라. 왜냐면 김동연 지사가 이번에 국감 때 본인이 이런 폭탄 그 설명을 하기 전까지는 개딸리들 놀랬단 말이에요. 김동연 쪽 배신자. 왜 저런 이야기를 국감장에서 해?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내부 감찰을 통해 가지고 이건 수사 의뢰 해야 된다라고 뭔가 지금 막 분위기가 형성될 때에 혹시 내용들을 좀 전해 들은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고요. 본인 그만두고 나서? 네, 맞습니다. 네, 언론 통해서 제가 들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뭐 다른 분이 연락을 해준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가끔 이제 경기도청에서 공무원들이 가끔 전화 왔었는데 그건 이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검찰 조사가 이제 저 말고 당사자들도 조사 받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딱 그 정도 수준이고. 네. 근데 진짜 완전히 경기도청 전체에서 거의 섬처럼 일했네요. 네. 다른 공무원들하고 교류도 못하고 업무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딱 김혜경 의전에만 안개가 딱 지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네요. 네, 배소연 씨가 그렇게 하기를 요구를 했고요. 다른 공무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 누구 하나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또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수원지법에서 그래서 지금 대북 송금, 김성태 쪼개기 후원, 그 다음에 김혜경 법카까지 수원지검 2차장실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정섭 차장이 그냥 아무튼 저기 대전 고검 검사로 지금 대기 발령으로 가버렸어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김의겸이 또 위장 전입 골프장 그런 거 한번 딱 문제 제기해가지고 또 이놈의 수사 방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정섭 차장이 이제 그만뒀어요. 원래 이정섭 차장이 재계 저승사자라 그래가지고 분식회계라는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차출돼서 수원지검 간 거거든요. 이 수사를 위해서. 근데 가자마자 지금 대전 고검으로 지금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재밌는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그 샴푸 이야기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기능성 샴푸예요? 아니 단순히 그냥 일제라는 걸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어떤 샴푸를 쓰다가 변천사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 샴푸가? 샴푸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그 기능성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요. 네. 이재명 당시 전 지사가 보통 출장을 불렀어요. 머리 헤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재명 지사한테 추천한 샴푸였어요. 추천해서 그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전 지사가 필요하다고 다시 수행팀한테 얘기를 하고 그 수행팀한테 다시 저희한테 얘기가 와서 제가 뭐 언론에 알고 계신 바대로 청담동까지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동이 나서 사지를 못한다는데 지금 인기 폭발했다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 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해외에서 직구를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당시 제가 다시 배소연 씨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또 욕먹었겠네. 네네. 엄청 욕 많이 먹고. 그래서 구해 오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서 청담동까지 직접 가서 구입해서 온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때까지 잘 구입되던 샴푸가 나오자마자 왜 또 이렇게 물건이 없냐 이러면서 뭐 또 온갖 폭언을 또 쏟아냈겠죠 뭐. 사실 그때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네. 그때 당시 갑자기 이재명 전 지사가 요구했던 거라서 이제 배소연 씨 같은 경우는 원장님을 욕을 했었죠 뒤에서. 네, 그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거를 추천을 해서 힘들게 하느냐 뭐 그 정도까지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 터져가 지금 국민들이 지금 난장판이 나 있는 상태에서 다들 그냥 그런 괴담에 힘들어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일제 샴푸를 그죠? 그렇게 사랑하던 이재명 대표의 이 일화가 터졌는데도 참 뭐 한마디 그냥 논평도 없고 뭐 한마디 사과도 없고 저 기절했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로 지금 중국에서 BTS를 능가하는 한류 스타 리짜이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 그 뉴스 좀 제발 좀 퍼뜨려 주세요. 리짜이밍이 일제 샴푸로 머리를 감고 있더라. 단식하면서 샴푸는 일제 샴푸 쓰고 있더라. 그거 한번 좀 보내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코스프레하기 위해서 아내 생일잔치를 버카를 이용해가지고 아내 생일잔치의 용품들과 뭐 이런 것들을 샀다는데 그 이야기 한 번만 듣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김혜경 씨 생일이 되기 전에 비서실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생일 선물을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알아봐 달라. 아니 남편이 아내 생일을 남편이 챙겨야지 비서실에서 다 챙깁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차라리 나처럼 그러면 아내 생일을 까먹든가 씨.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연락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배소연 씨한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때 올라갈 과일, 그 다음에 미역국, 그 다음에 케이크, 꽃다발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미역국 들었어요. 누가 끓여요? 업체가 있어요. 미역국 끓이는 업체. 업체 말고 그런 업체 말고요. 네. 그 체인점으로 네. 미역국 파는 업체. 네네네. 체인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라고 찰밥 얘기했고. 같은 거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와, 그 선물은 뭐 어떤 거예요? 선물은 또 궁금하네. 선물은 나중에 네. 그 비서실에서 준비했던 거는 결국에는 향수로 하기로 했었고요. 어떤 거 에르메스.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 네. 아. 특정 상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네. 그 뭐 외제냐 아니냐만 또 이야기해. 제가 향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 브랜드나 국내 이런 거를 브랜드인지 아닌지 모르는구나. 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름이 어려우면 다 해외 상품이에요. 저한테 나중에 살짝 가르쳐 주세요. 제가 네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케이크 같은 경우는 성남시청 앞에 있는 김혜경 씨가 주로 다니던 데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주문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하고 돈을 다시 받았고요. 본인 카드로? 네, 맞습니다. 본인 카드로 하고 어떻게 다시 받아요? 뭘로 받아요?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이제 제 계좌로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계좌를 송금해 준 사람 이름은 또 다른 공무원의 이름. 그 계좌 송금해주는 공무원은 한 명입니다. 무조건 그 사람이 네.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은 해줍니다. 총무실 소속? 비서실 소속이었습니다. 비서실 소속. 네. 총무실과 비서실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냥 다 동원됐고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기가 여기다 현금을 줄 이유가 없으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영수증을 가져가면 그거를 처음 해보거나 아니면 해보지 않았으면 당연히 저한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게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영수증 갖다 주면 당연하게 그냥 입금해줬습니다. 네, 질문 전혀 없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일상 한번 딱 차리는데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제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횟수나 질문 들어올 때 횟수나 금액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네. 이거 잘못 말씀드리면 그거 갖고 그렇죠. 반대적으로 봐라 틀렸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금액은 상당합니다. 상당한 금액이었고요. 또 재미난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봤던 것 중에서 한 번 김혜경 씨가 식사를 못 차려주면 이재명 대표가 온갖 배달 음식을 이렇게 완전 임금님 수라상처럼 받아다가 그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진상에 대해서 한번. 지금 변호사님 질문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네. 그 식사를 받아다가 뭐 못하면은 막 많이 갖다 준 게 아니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말에 가서 식사를 따로 이재명 전 지사 챙겨줬던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는 공간에 보통 이재명 전 지사가 생활을 많이 하고요. 수원에서 분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이제 본인이 불편했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생활은 분당 쪽에서 안 하고 공간에서 했었거든요. 주말에 이제 본인 점심이랑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를 찾는 거죠. 이제 의전팀에서 외부에서 음식을 사다가 그다음에 공간에 있는 식당에서 그릇을 다 교체를 하고 데워가지고 1층에서 2층 이재명 지사가 있는 2층 공간까지 옮기는 걸 위해서 제가 출근을 했었어요. 흔히 말하는 저희가 2층이니까 완전 단순 노동. 네. 그냥 식사를 이재명 지사한테 갖다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캐터링 업체처럼 일을 했네.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람들 불러서 김혜경 뭐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도대체 그 뭐 1인 식사예요? 뭐예요? 1인 식사입니다. 다른 뭐 업무적으로 했던 뭐 회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 1인 식사하는데 그릇을 데워가지고 그걸 세팅을 해서 위로 갖고 올라가고 한다고요? 네. 아니 1인 식사에 뭐 김밥을 먹든 뭐 국밥을 먹든 그 배달시키면 뜬동 와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식기류를 다 교체를 했고요. 포장을 해와서 그 금액조차도 그 총무과 의전팀에서 장부를 사용해서 제가 갖고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그 사용료까지도?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그 식사를 말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식기를 교체를 하고 네. 음식을 데우고 그거를 세팅을 해놓으면 그거를 이제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역할을 제가 했었던 거죠. 야. 진짜 얼마나 잘해 처먹으려고 그냥 혼자서 귀족놀이는 밖으로는 그냥 가난 코스프레 그냥 자기 힘들었던 거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완전히 그냥 귀족놀이 양반놀이에 빠져가지고 완전 세상 저런 아니 아무리 자기가 고위직이고 경기도지사라도요 경기도지사는 뭐 주말에 그 여기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수라상을 받아야 되나요? 말도 안 돼. 아니 얼마나 많이 먹긴데 그렇게 해요? 뭐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수라상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 쪽 비호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음식 내용을 사진을 보고 나서 이게 무슨 수라상 정도냐? 이 정도는 나도 먹는다라고 해놓으셨는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음식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본인 주말에 먹을 음식을 공무원 통해서 준비를 하고 그마저도 공무원들이 불법 의전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야 됐었으니까 그게 뭐 제가 봐도 거의 임금님 수라상 수준으로 받은 거죠. 네. 당연하죠. 아니 일단 그릇이고 공무원이고 다 동원되는 걸 알면서 그걸 원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제가 늘 지금 계속 막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의전이니까 이거 지금 이런 사건들 뭐 법화 아니면 산프 이런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춰놓고 자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되는 바가 그건데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적으로 본인 그 세금을 쓴 거랑 그 다음에 뭐 불법으로 공무원들을 불법 의전을 받은 게 정말 큰 거니까요. 네.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당연히 지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우리 이재명의 이중성에 대해서는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재명 대표를 그래도 오랫동안 알았고, 뭐, 대장동, 일당도 그렇지만, 그냥 그의 실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당대표의 실체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경험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 사람이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안에서의 저지르는 모습, 그리고 그거를
들통났을 때 본인이 평가하는 이재명은 어떤 사람? 제가 누구를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겪었던 거는 분명히 금전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고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를 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지금 모든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은 그렇게 살면서 뭔가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자기는 우월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을 내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자기가 그걸 대변자처럼 행동하고 이러는 게 너무나도 이중성, 그 인간의 그 민낯, 그리고 뭐랄까요, 정말 저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그런 수치심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 아닌가. 문제는 그 돈의 대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남들 앞에 서서 그런 메신저가 완전히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 이중인격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메시지를 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이 사람의 진짜 가면을 벗기고 제대로 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들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조명현 씨가 오늘 와가지고 지금 한 시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1시간 동안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진짜 방송에서 이제 이재명의 민낯을 그 중국에서도 지금 영웅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가짜뉴스 퍼지니까. 제가 그래서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뭐 개인적인 명예 회복도 있고 그다음에 큰 거는 단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말고 자세한 얘기를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기각된 거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민하다가 뭐 내일 제가 1인 시위를 법원 앞에서 할 생각이고요. 무조건 하셔야죠. 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그날까지 미약한 힘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진짜 우리 다 같이 우리 조명현 씨한테 힘을 실어줍시다. 응원을 합시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책을 봤는데 기가 막히네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아닙니다. 벅합니다. 뭐랄까 치졸하기 끝이 없는 그런 사건이고 결국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자,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조명현 우리 공익 제보자님께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들께 좀 이재명 대표의 법화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조명현 씨가 정말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 수감돼서 그 진술을 듣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응원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재명의 점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아주 재미나고 알찬 이재명 점집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쟁이 조상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게 만들어낸 자유우파 정권, 자유민주체제는 지금도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욱 힘든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 창출 제한은 펜앤마이크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 진실, 수상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펜앤마이크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저희는 좌절하지 않고 더욱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의 지킴이가 되어주십시오.